황도영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슈는요. 경찰 등 공무원이 특정 업체에게 뒷돈을 받고 특혜를 주는 걸 유착비리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근데 보통 경찰 유착비리라고 하면 유흥업소나 성매매업소 등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하다 이번엔 지역의 장례식장 업주들에게 접대를 받고 변사 사건 정보를 유출하는 경찰이 나왔습니다. 헐. 부산지법은 어제 부산진 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에 대해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고요. 이들은 또 판결과 별도로 경찰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왜 넘겼어요, 근데? 일단 좀 사건 상황을 좀 보면요. 경찰관 A씨는 동료 경찰관인 B씨의 소개로 장애업자 C씨를 알게 되었는데요. 이 B씨와 C씨는 초등학교 동창으로 막역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경찰관이 친구가 장례업자인 친구에게 변사 업무 담당하는 경찰관에 매수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놔준 사건인데요. 두 경찰관은 이 장의업자에게 수백만 원어치의 룸살롱 접대를 받았고요. 45차례에 걸쳐 사건 정보를 유출했습니다. 45번이요? 예. 이 장의업자는 경찰관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일거리가 더 없냐, 술값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독촉까지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 등장하는 경찰관이 2명인 겁니까? 이제 총 3명인데요. 이제 경찰관 D씨도 이제 변사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이었습니다. 이분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또 다른 장의업자 E씨가 사건이 생기면 좀 먼저 좀 알려달라 이런 요구를 하자 총 28차례에 걸쳐서 변사자 사건 정보를 넘겼는데요. D씨는 뭐 대가를 받은 건 드러나진 않았는데 정리하면 부산진 경찰서 한 곳에서 복수의 경찰관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복수의 장의업자에게 정보를 유출한 사건인 거죠. 자, 그러면 장의업자 입장에서 이 정보가 필요했던 이유가 뭡니까? 일단 이제 변사 사건이 발생하면 일단 경찰이 검실한 다음에 장례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이때 뭐 현장에 유가족이 있거나 바로 사망자의 신원이 확인돼서 유가족이랑 연락이 되면 그러니까 유가족이 시신을 안치할 장례식장을 정하게 되는데 항상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원 확인이 안 되는 경우나 뭐 유가족이 없거나 연락이 바로 안 되는 경우엔 경찰이 일단 시신을 지역 내 장례식장에 안치를 하게 됩니다. 예. 이제 이렇게 경찰이 결정을 하는 뭐 비중이 크다 보니까 장례식장 업주들은 현장에 빨리 도착해서 경찰에게 시신을 인수받기 위해서 이제 경찰에 매수까지 하게 된 거죠. 일단 연고가 확인이 되지 않은 시신을 안치할 장례식장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이걸 유치하려고 한다. 이런 그렇죠.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예. 이게 뭐 좀 죽음을 두고 할 말은 아닌데 이게 약간 좀 사업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제 변사 시신이 무연고자로 최종 확인되게 되면 지자체에서는 장례식장의 안치 비용을 지불하고 무연고자 시신 처리를 하게 되고요. 또 유가족 등 연고자가 추후에 연락이 되어도 일단 유가족들이 안치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고 또 많은 유가족들이 경황이 없다 보니까 일단 안치된 장례식장에서 장례식까지 치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렇겠죠. 뭐 시신을 일단 인수를 하면 얼마든 돈을 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치가 안 좋거나 시설이 낡아서 인기가 없는 장례식장들은 변사 사건에 거의 뭐 사업을 의존한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고요. 또 이제 유가족 입장에서는 장례비라는 게 깎기도 어렵고 뭐 덤터기 씌운다고 해서 다음엔 여기 안 쓸 거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온 유가족들에게 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가지까지 씌운다. 예. 근데 이렇게 변사 주수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변사라고 하면 이제 뭐 뉴스에 나오는 범죄 피해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범위가 생각보다 굉장히 넓습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한 해에 19,835명인데요. 이건 이제 조사가 끝나고 자연사고로 다시 분류된 경우까지 뺀 거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서 변사로 의심해서 분류한 숫자는 훨씬 더 많은데요. 이제 뭐 극단적 선택, 뭐 교통사고 같은 과실사, 약물 중독 등이 포함되고 또 자연사를 하더라도 고독사 같은 경우엔 일단 변사로 분류되었다가 추후에 이제 자연사로 다시 분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유착을 해가지고 경찰한테 정보를 그러니까 제공받는 장의업자는 그렇다고 치고 그렇지 않은 장의업자들은 그럼 어떻게 하는데? 이게 이제 교통사고가 났을 때 견인차가 막 오는 것처럼 막 별의별 수가 다 등장하고 있는데요. 장의업자들이 경찰서 앞에서 대기하다가 강력반 차량이 나오면 따라가는 방법들도 막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제 이번 사건 판결문을 보면 장의업자 C씨는 차가 너무 막힌다면서 뭐 본인이 매수했던 경찰관 A씨한테 현장 출동을 늦게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는데요. 경찰서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다른 장의업자들이 A씨의 차량을 쫓아가 현장에 본인보다 먼저 도착하는 걸 좀 막으려고 한 거죠. 아니 이러면 뭔가 좀 보완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그럼 경찰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이걸 좀 어떻게 좀 제한을 하거나 무슨 대책을 내놓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좀 그런 게 필요해 보이는데요. 예. 지금 통상적으로는 지역 업체들을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이제 안치하는 것이 일선 경찰서에서 많이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뭐 딱 매뉴얼로 정확히 규정된 건 아니라고 또 합니다. 여전히 좀 현장 경찰들이 판단할 여지가 많은 건데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제 안치실이 뭐 많거나 선호도가 낮아서 좀 바로 안치하기 쉬운 곳을 고를 수밖에 없다라거나 또 이제 검시하기가 편하고 협조적인 장례식장을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들도 있어서 좀 완벽히 매뉴얼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근데 황교영 작가가 전해주신 사례는 부산진 경찰서에서만 발생한 그 사건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례가 엄청 많아질 수도 있다. 전국으로 따지면 이런 얘기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부산진 경찰서에서만 복수의 사례가 나온 거기 때문에 예. 이제 뭐 더 털어보면 더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제 과거에 경찰 유착 비리가 워낙 심하던 때는 이게 뭐 전국 어디에서나 좀 볼 수 있는 뭐 악습이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좀 차마 입에 담기에 좀 거북한 표현이긴 한데 한 전직 경찰관의 수기에 따르면 이렇게 장의업자에게 받는 뒷돈을 예전엔 뼈다굿값 이렇게 불렀다라고도 하더라고요. 진짜 몰입격적인 표현이죠. 경찰청도 2011년부터 장례업소 유착비리 근절을 위한 변사사건 처리 종합대책을 시행하고는 있는데 이게 뭐 10년이 넘도록 완전히 근절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몰랑님이 죽음도 돈벌이 수단으로 참 씁쓸하네요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뭐 좀 이건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좀 너무 심한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뭐 혼자 사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고 고독사나 무용고 사망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네. 참 뭐 경찰관이 어떻게 하느냐는 국가가 결국 국민의 죽음을 어떻게 대하는가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국민들의 죽음이 최소한 부정부패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사랑주님이 세상이 왜 이래라고 질문 주셨는데 이건 굳이 테스 형이 대답 안 해도 그러게요. 이거는 JB 형이 대답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 뜯어 고쳐야죠. 뭐.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죠. 황교영 작가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